네,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강성 아나운서가 이제 암살의 이정재 씨 성대모사를 한 거라고 하네요. 좀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강성호 아나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에게 성대모사를 잘한다면 또 전문가계에서 개그캐를 맡고 계시죠.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서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읊조리셨어요. 아닙니다. 노력 많이 하시고 네. 네, 또 효과적으로 뉴스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앵커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분발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또 건설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모처럼 건설주를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전에 대우건설이 갑자기 매각설 때문에 반짝 올랐던 걸 제외하면은 네. 건설주 대비 좀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무엇 때문이죠? 네, 오늘 건설주가 참 건설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도 돼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물어봤죠.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도 괜찮은데 왜 지금까지 건설주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냐면은 네. 대표적으로 건설주는 금리와 관련돼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악재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를 무겁게 했고 게다가 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은 많이 하시는데 액션이 과연 그에 이어갈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감 쪽에서 또 터진 LH 사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주춤했지만 그래도 공급 확대는 여전히 이어가야 될 숙제. 이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건설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 섹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유로운 쪽이 데이터가 나오는 대표적인 수출이나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 건설 기계 쪽이죠. 이쪽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왜 너네만 가? 우리도 가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이런 분들과 같이 연관돼서 보게 되면 지금 비중을 늘릴 때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에 이제 건설주들이 2021년 연초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유독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다뤄보기도 했었고 그 네. 이후에는 또 그때 김현미 장관 교체 때도 반짝 움직였고 이사 네. 대책 때도 반짝 움직였는데 네. 이번에도 반짝이지 않을까 좀 고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번에 또 경질되면 또 주가가 약간 들썩이지 않을까. 공공보단 민영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요. 민수로 간다고 하셔야죠. 민수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공공보다는 이제 민간 공급자 쪽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를 민간이요. 네, 막 좀 얼버무리셨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공급 기조가 여전히 유지 확대된다라는 관점들은 전혀 바꾼 게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장관이 경질되거나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정부 정책들은 이쪽으로 끌고 가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도 좀 드렸을 겁니다. 제가 어떤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색깔의 얘기는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죠. 네. 네,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어떤 야당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고 하게 되면 특히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민간 공급에 대한 역할론들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거를 통해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근데 이번에 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뉴스를 봤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이거 다시 무효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신도시 개발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한 브레이크로 악재로 작용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신도시와 관련된 공급이 축소가 된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데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서울에서 네. 지금 충분히 또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이 재건축, 재개발 쪽이죠. 네, 이쪽을 용적률을 좀 더 늘려주고 그에 네. 따라서 여러 가지 모멘텀만 조금만 주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그쪽을 약간 뭐 적폐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논리로 인해서 좀 막고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네. 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민간 공급자가 훨씬 더 어떤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네. 이쪽은 염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치 얘기 안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공급을 완전 스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든 물꼬는 트일 것이다라는 측에서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와 함께 우리가 건설이 꼭 아파트 짓고 빌딩 짓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네. 뭐 지하화 이슈도 있고요. 요즘 계속해서 경전철 뭐 이러한 새로운 신설되는 라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네. 테헤란로의 경우에도 뭐 지하화해서 녹지공원 재생 뭐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네. 그게 다 건설이랑 인프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관련이 있죠. 네. 근데 막상 이쪽을 가장 중요한 게 계획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특히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정책적인 추진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도 배정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이 확정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라도 어느 정도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어떤 사업을 확대를 해야 그나마 지금 어떤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또 다른 한쪽으로, 물론 정부가 토목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필요한 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또 경부선 지하화 얘기죠. 아무래도 지하화를 통해서 어떤 녹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효율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관련된 뭐 지질 관련돼서 강점 있는 특수건설이나 네. 토목 쪽의 이화 공용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작은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 대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떤 구간별로 가장 큰 대형 건설사가 먼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찾아보는 건 대형 건설사가 맞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이화 공연과 같은 그런 건설 인프라 관련주들 하나의 테마성 흐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말 이 안에서 따낼 수 있는 네. 그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 대형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호재 이야기, 긍정적인 면만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악재는 없나요? 악재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잠깐 또 언급드렸던 네. 어떤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 오히려 이제 또 서울시장이 만약에 또 어떤 좀 바뀌었다라는 네.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시키면서 어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임기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과를 막 내려고 하다가 또 다음 또 어떤 지방선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점 쪽에서 악재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가능성과 기대감도 같이 불러일으키는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건설주나 뭐 건자재주나 마찬가지로 그동안 뭐 어느 정도 실적도 안 나오고 좀 많이 힘들었던 업종이라고는 모르겠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업황이 안 좋아도 유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와서 어떤 기대감과 실질적인 수주와 인허가가 같이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실적으로 바꾼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어떤 변화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재와 악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앞서 힌트를 주셨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들보다 더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앞서 뭐 이화공연과 다르게 정말 네. 탄탄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대형 쪽을 볼까요? 보통 이제 내가 묻어간다. 네. 그래서 묻어놓고 나 안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네.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보통 보면은 업황의 변화가 왔을 때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5대 건설사를 비롯한 종목들이 먼저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들인데, 만약에 또 시세가 벌어진다 그러면 또 움직일 겁니다. 네. 중소형주도.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맞는데, 대형 건설사 쪽에서는 뭐 대우건설은 몇 차례 언급드렸지만 일단 한번 팔고 지금 다시 못 산 상황 쪽에서 네. 제가 강조를 좀 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차라리 DLE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LENC요. 예, 조금 어렵지만은 대림건설입니다. 맞아요. 예전에 대림건설이 분할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근데 DL과 DLENC 차이는요? 지주사와 건설사의 차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DL도 이제 화학 사업 관련된 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쪽도 나쁘진 않은데, DLENC가 그나마 최근에 수급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의 영역 쪽의 건설의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탄력적일 것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 건설사는 많습니다. 솔직히
실적이나 자산 대비 뭐 저평가돼서 이제 뚜렷이 사업 성과를 보일 회사들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지금 보게 되면은 동부건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동부건설. 한라, 뭐 동원개발 이런 쪽은 몇 차례도 언급은 살짝씩 드렸는데 맞아요. 주가가 잘 안 가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습니다.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요. 또 하나 언급드려야 될 부분들은 건설이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 당연히 건자재 쪽도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쪽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멘트는 아세아 시멘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파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초 공사를 다질 때 들어가는 이제 구조물이죠. 이쪽은 삼영 ENC 동양 파일이 있는데 그래도 동양 파일이 더 최근에 가격 오른 모습과 함께는 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철근 쪽에서는 대한제강, 네. 그리고 또 거푸집이라고 하죠. 네. 또 시멘트의 틀을 만드는 거푸집 쪽은 또 나온 삼목에스폼이나 또 금강공업, 금강공업이 상대적으로 더 주가면서 낮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옆에서 왜 살짝 미소를 지었냐면요. 네. 채팅방에 은님이 지금 메시지를 지우셨는데 탑픽은 GS건설 아니신가요? 라고 글 올려주셨고 실제로 저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쫙 봤을 때 가장 많이 탑픽으로 거론되는 게 GS건설이어서 이걸 보면서 미소를 지었거든요. 아, 예. 김미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GS건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GS건설과 뭐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이라는 중요한 또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을 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바라보고 있고 유가도 지금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물려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탑픽은 탑픽은 IS 동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네, 이쪽을 계속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건설도 건설이지만은 지금 폐기물 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 쪽에서 두 가지 토끼를 다 노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구분들 많으시면 아실 겁니다. 에일리넷들이라고 분양해서 이제 입주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코엔텍, 인선 ENT 갖고 있는 폐기물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이쪽만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지금 가격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가격대인데 정고점대 안착하고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7만 원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IS 동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 그럼 현재 가격에서 바로 사도 될까요? 지금 현재가가 54,100원이네요. 네, 말씀드리면 사시겠어요? 네.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주가가 아직 덜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거의 중기 저항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중기 지지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안쪽에서 움직이는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잘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6만 원대 안착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IS 동서 여전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테마구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건설 그리고 폐기물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54,000원, 목표주가 7만 원, 순저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